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부산시장으로 출마했던 국임당 박형준의 수많은 의혹과 고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검찰은 박형준에게 4대강 사업 관련 민간 사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소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특히 박형준 딸 홍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은 박형준의 발언이 거짓임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1일 한겨레가 입수한 박형준 의붓 딸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박 시장 딸이 1999년 2월 5일 홍익대 미대 실기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의붓 딸은 직계 비속이 아니므로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사실 공표죄 1항에서는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박형준의 의붓 딸은 직계 비속이 아니어서 박형준이 의붓 딸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했지만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불기소 내용이었습니다.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재혼한 상대 배우자의 자식은 결국 법적으로는 자식이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입니다. 박형준은 분명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말했는데 검찰은 그런 자식은 자식이 아니다라고 한 겁니다. 민간 사찰에 대해서만 기소 처리할 때부터 이미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검찰이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과연 곽상도나 박영수와 관련된 자들 제대로 수사나 할 수 있을 것이며 처벌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김호수는 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자, 또 다른 한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털도 많은 장제원 아들 노엘에게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법원은 노엘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참 무척이나 빠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했기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자 장제원도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고 결국 노엘에게 죗값을 받으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빠 찬스를 활용을 했지만 이번에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장제원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죗값 달게 받고 반성해서 개과천선하면 좋을 텐데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동물이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한편 민주당 경선 결과에 불복을 시사하며 이의제기를 신청한 이낙연 측 30의원이 오늘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서 또 한 번 이재명 후보를 겨냥을 했습니다. 서로는 만인이 다 아는 대로 이재명 후보는 여러 가지 흠결이 있다. 그 다음에 대장동이라는 결정적 문제가 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을 드러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다.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결선 투표 수용하는 게 낫다고 본다 라고 말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후보가 될 경우 구속되는 상황을 가상했던 지난주 발언에 대해서 정정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낙연 캠프의 이의제기를 당이 묵살할 경우엔 수용할 수 없다. 원팀에 결정적인 하자가 생긴다. 대장동 사건 외에도 전과와 스캔들 부분도 있다. 원팀이 안 되는 상태에서 본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겠느냐? 진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결국 이낙연 측은 당의 결정에 불복을 하고 원팀 선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에 사회자가 그러면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위헌 제청이라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냐라고 묻자 서로는 얼마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다. 그런 사태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도록 하는 것은 지도부의 책임이다 라고 말하면서 모든 책임을 자신들의 책임이 아닌 지도부의 책임으로 몰았습니다. 정말 후한무치의 극치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자, 이 외에도 결정적 제보자가 3명이 있다는 발언도 하면서 지금 다 일일이 밝힐 수는 없다. 제보자들이 두려워한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또 하나의 의혹을 증폭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뭐 이쯤 되면 완전히 막가자는 분위기죠. 서른의 이 같은 행위는 해당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지사는 대한민국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임을 언급하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에 출연을 해서 같은 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 이런 식의 음해성 발언과 불복 발언을 일삼는 거, 이거 해당 행위 아닙니까? 단호하게 징계를 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내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원팀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낙연이 직접 나서서 승복을 선언하고 원팀을 강조해줘야 하는데, 이낙연은 역시나 늘 남의 뒤에 서서 본인은 상황만 보고를 받습니다. 이낙연이 뒤에 숨어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자 오늘 김두관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낙연 대표님, 승복연설 기다립니다. 서른 선배께서 오늘 이재명 후보의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서른 선배의 아쉬움과 억울함을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니지만 이건 국민의힘 대변인의 메시지이지 민주당 대선배께서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변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낙연 대표님, 서른 선배님 뒤에 숨으시면 안 됩니다. 힘들고 괴로워도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저도 경선 사퇴를 결정하면서 수많은 항의를 들었고 저를 위해 고군분투한 분들의 원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정은 후보자 본인의 몫입니다. 힘들고 괴롭습니다. 결정까지 외롭습니다. 하지만 결단해야 합니다. 원팀 단결과 대선 승리를 위해 내일 최고의 결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승복 연설을 해 주실 것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당원과 국민과 먼저 가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과 민주 영령들까지 이 대표님의 역사적인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법원으로 당내 문제를 가져가는 상황이 되면 이번 경선불복 사태는 민주당과 민주주의 역사에서 영원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이루는 핵심 기초는 정당입니다. 정당이 그 내부의 문제를 사법부에 가져가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세계에 망신 주는 일이며 민주당 65년 역사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당원과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역사의 명령인 민주정부 사기 출범의 필수 조건, 첫째는 원팀, 둘째는 단결입니다. 승복연설의 단상 앞에 서는 민주주의자 이낙연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 맨 앞에 제가 서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두관 의원 말씀 좀 명심하시고 승복연설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지지자들은 더 혼란에 빠집니다. 민주당에서 수십 년 덕을 봤으면 그 덕에 감사하고 민주당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